장례소 명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오정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제 손으로 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최근에 쓴 듯 먹빛이 짙었습니다. 누군가 30년 만에 다시 적어넣은 것입니다. 기록 담당자 리선국을 불러 묻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묻지 마시오.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사람이었던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다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명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철수입니다. 올해 73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탄광에서 일했고 허리를 다친 뒤로는 마을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오래됐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담 너머로 박영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김순옥 할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래 앓으신 분이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장례는 오후에 치른다 했고 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저를 챙겨주신 분이니까 마지막 길은 배웅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례소로 향했습니다. 장례소는 마을에서 30리 정도 떨어져 있어 산길을 오래 걸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빈소에 들어가 절을 올리고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처리가 오래 걸린다 해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도에 홀로 앉아 있다 보니 열린 옆방 문이 보였습니다. 기록실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려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무연고 사망자 명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오래된 이름들과 최근 이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명부 한가운데 오정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임종을 지켜봤고 장례도 치렀습니다. 무연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명부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글씨였습니다. 글씨는 오래된 기록처럼 바래지 않았고 먹빛이 짙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적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명부를 들고 기록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리선국이라는 담당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명부를 보여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어머니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지, 최근 글씨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마시오.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명부에 어머니 이름이 있다는 사실, 최근 필체라는 점, 그리고 리선국이 보인 두려움 같은 태도 모두가 이상했습니다. 장례소 밖으로 나왔을 때 박영호가 저를 찾으며 얼굴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름이 다시 적힌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있자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인가 생각했지만 명부에는 출생 연도와 출신지가 있었으며 둘 다 어머니와 동일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시기까지의 석 달, 그 시절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만복이라는 남자입니다. 저보다 2살 어렸고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초를 가져다 주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궁금했지만 어머니는 인사 오는 거다, 신경 쓰지 말아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박만복은 장례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고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없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일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저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사망 기록을 처리했던 최광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 행정 담당 간부였고 지금은 75입니다. 저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무를 패고 있다가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저는 명부에서 본 어머니 이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역시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명부 글씨가 최근 것이라며 누가 적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떨리는 손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필체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온 종이를 보여주었고 그는 잠시 종이를 바라보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강동무,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괜히 지난 일을 파면 좋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잊으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리선국과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언급하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어머니 이름이 무연고자 명부에 있다. 둘째, 글씨는 최근 것이다. 셋째, 리선국과 최광일은 모두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 넷째, 두 사람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다섯째, 어머니가 아프던 시절 박만복이 자주 드나들었다. 여섯째, 박만복은 20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이 모든 조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무언가 숨겨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30년 동안 묻혀있던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30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박만복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아래 어딘가에는 30년 동안 묻힌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최광일의 집을 나온 뒤 저는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30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리선국도 최광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84,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머니와 가까웠고 젊었을 때부터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정림이 일 때문이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소에서 본 명부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림이는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 숨긴 게 있었지. 비밀이요? 죽기 전에 그러더라. 죽으면 묻지 말라고. 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왜 할머니에게까지 그런 말을 남기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만복이가 자꾸 왔다. 이상할 정도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눈물만 흘리더라.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후회였습니까? 할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심해라, 철수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옛날 일 다시 꺼내면 다치는 수가 있다. 누군가 먼저 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비밀. 박만복. 30년 전의 무언가. 모든 조각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장례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부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례소는 한산했습니다. 기록실 문을 두드리자 리선국이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동무, 어제 두려워 보였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리선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새벽이요. 누가 기록실에 들어왔어? 누가 말입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뭘 썼어? 무연고 명부에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리선국은 그때 본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더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만복. 20년 전 사라졌던 사람. 오른쪽 다리를 끄는 사람. 명부를 펼쳤을 때 어머니 이름 주변에 긁힌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원래 있던 기록을 지우고 다시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 남자는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약속. 저는 장례소를 나왔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모아진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대답은 하나로 향했습니다. 박만복.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철수 형님, 요즘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오?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김정수가 그러는데 장례소 가는 길에서 누굴 봤다오? 만복이랑 좀 비슷했다나? 그 말은 리선국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정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봤소? 체격도 비슷했고 걸음걸이가 특히 오른쪽 다리를 끌더라오. 확실합니까? 확실하진 않소. 근데 느낌이 그랬소. 박만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최광일이었습니다. 철수 동무 그만두라고 했지 않소? 동무가 말 안 해주니까 내가 찾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말 못하오. 오늘 저녁 내 집으로 오시오. 그날 밤 등잔 불 아래에서 최광일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박만복이 이유 없이 집에 드나들던 그 시절 박만복이 그러더이다. 정림 동지가 옛날에 자기 목숨을 살렸다고. 어머니가요? 그래서 갚으려고 했던 모양이지. 그러나 그것보다 충격적인 말은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무연고자로 해달라고 부탁했다오. 뭐라고요? 만복이가 그러더이다. 정림 동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두고 무연고자가 되기를 바랬다고요? 그래서 기록을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소. 나는 거절했지. 불법이니까. 그리고 만복이는 20년 전 사라지기 전날 밤 그러더이다. 돌아오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 명부에 적힌 글씨. 리선국이 들었다는 단어. 어머니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까? 무연고자가 되는 게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최광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림 동지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만복이가 돌아왔다면 이유가 있을 거요. 단지 약속 때문만은 아닐 거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 동무,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숲으로 오시오. 혼자 오시오. 밑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복. 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숲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숲으로 가는 길은 마을 북쪽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으며 햇살이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박만복이 남긴 글씨.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숲으로 오시오. 혼자 오시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으며 안개가 내려앉아 숲속은 더욱 어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앞쪽에서 사람 형체가 비쳤습니다. 나무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 마른 체형,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었습니다. 박만복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왔소? 그는 먼저 말하고는 숲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깊숙이 들어갔고 한참 후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공터 한가운데 낡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허물어진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곳이요. 40년도 더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움막 앞 쓰러진 나무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햇살이 움막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오라고 했소. 그게 무슨 뜻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려고 왔소. 동무가 모르는 것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살렸소. 박만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을에서 쫓겨났소. 죄인이었소. 굶어 죽을 뻔했소. 그는 움막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숲에 나물 캐러 왔다가 내가 쓰러진 걸 보았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도와줬소. 저는 숨을 멈춘 채 들었습니다. 40년 전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몰래 약초를 가져다 주고 나를 살렸소. 그 일이 소문날까 두려워 어머니는 항상 숨어 다녔소. 그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일이 들켰소. 박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곤란해졌소. 그래서 내가 떠났소. 어머니한테 피해갈까봐 이 숲에서 사라졌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사셨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소. 무슨 부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신을 무연고자로 처리해달라고 했소. 박만복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동무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랬다오. 죄인을 숨겨준 사람이란 게 알려지면 동무 인생이 망가질까봐 마지막까지 걱정했소.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이름을 적었소?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요. 30년이 지나서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이란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약속이라서. 바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을 지웠소?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부에 빈칸이 없었소. 그래서 오래된 기록 하나를 지웠소. 잘못된 짓인 줄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만복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떠나겠소? 조사 나온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소. 그는 숲 쪽으로 걸었습니다. 잠깐.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보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게 이 때문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무가 진실을 알면 괴로워질까봐. 어머니는 그걸 가장 두려워했소. 그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만복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금세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숲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박영호였습니다. 철수 형님, 어디 있었소?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최광일 어르신이 형을 찾고 있어.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최광일의 집에 가보니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동무 일이 커졌어. 그가 말했습니다. 위에서 조사 나온 사람들이 오정림 동지 사망 기록을 보고 갔어. 박만복 얘기를 하더니 동무 이름까지 물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최광일이 말했습니다. 괜히 말 잘못하면 동무까지 엮일 수 있어. 40년 전 일 절대 말하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사람들이 제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수 동무 계시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철수 동무요?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같이 가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칫하고 바라보니 군 청사 마크가 박힌 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는 눈빛이 누군가를 찾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틀린 걸 찾아내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얼굴에 멈췄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강철수 동무, 이름을 정확히 짚어 부르는 목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회관은 낡았고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만 쓰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조사팀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으며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졌습니다. 앉으시오. 그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저는 앉기도 전에 그가 서류를 툭 하고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강철수 동무. 그는 제 이름을 또박또박 눌러 말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 말이 끝나자 밖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 하나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린 듣고 있다. 우린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앞장섰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강철수 동무, 올해 73 맞소? 그렇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소? 그렇습니다. 그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오정림 동지. 맞습니다. 잠시 적어 내려가던 그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습니다. 장례는 동무가 치렀소? 제가 했습니다. 사망 기록은 정상적으로 처리됐소? 그렇습니다. 행정 담당은 최광일 동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만복이라는 사람 알고 있소? 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요? 같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20년 전에 사라졌다지요. 그렇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알고 있소? 모릅니다. 그는 제 얼굴을 살펴보듯 쳐다봤습니다. 최근에 본 적 있소? 저는 망설였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펜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입니다. 어디서요? 북쪽 숲입니다. 왜 만났소? 그 질문은 예상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요? 어젯밤에 쪽지를 놓고 갔습니다. 숲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소? 갔습니다.
그는 잠깐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왜 갔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답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옛날 일이라고 해서.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도와준 일들, 그 얘기 정도였습니다. 사실만 말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박만복은 어디 갔습니까? 모릅니다. 숲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원은 더 묻지 않고 서류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무연고자 명부 그것에 대해 알고 있소? 압니다. 거기서 어머니 이름을 봤다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연고자가 아니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했소?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소? 리선국 동무, 그리고 최광일 동무에게도. 그들이 뭐라고 했소? 저는 준비해둔 범위 내에서만 답했습니다. 박만복이 어머니 이름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조사원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소원을 했답니까? 제가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더 제 눈을 보더니 강동무, 숨기는 거 없소? 없습니다. 긴 침묵이 지나고 그는 마지막 메모를 쓰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더 물을 게 있으면 다시 부르겠소?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만복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 40년 전 일이 끌려 나올까? 어머니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마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삭임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를 향한 고함이었습니다. 잠결에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마을 어귀 쪽에서 랜턴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명, 4명 낯선 옷차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발부리에서 흙이 튀고 숨가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끄는 다리, 몸을 구부린 체형,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만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저놈을 잡아라. 비틀거리는 박만복의 옆구리를 누군가 세게 밀었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공기가 훅 내려갔습니다. 이어 그의 손이 뒤로 꺾이며 묶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큰일 났소. 박만복이 잡혔소. 박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디서요? 숲 근처에서 도망가려다 붙잡혔다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식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가운데 저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회관 안에서는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사원이 앉아 있었으며 그 옆 구석 의자에 박만복이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주 작은 눈짓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사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강철수 동무, 앉으시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박만복 동무가 몇 가지 진술을 했어.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부른 거요. 그는 서류를 들춰보며 말했습니다. 박만복 동무 말에 따르면 어머니 오정림 동지가 무연고자가 되길 원한 이유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미 말해버렸군요. 사실이요? 조사원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박만복 동무는 40년 전 일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했소. 어머니가 죄인을 숨겨준 일이 있었다고. 저는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길 수는 없지만 확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원이 저와 박만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강동무는 몰랐다는 거요? 몰랐습니다. 조사원이 박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요? 강철수 동무가 몰랐다는 거. 박만복은 힘겹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강동무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조사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덮고 말했습니다. 강철수 동무는 가도 돼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는요? 동무는 관련이 없어 보이요. 40년 전 일도 명부 조작도 모두 박만복 동무 혼자 한 일이라 했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박만복 동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사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처리가 필요하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향하며 한 번 돌아봤습니다. 박만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싸늘하게 불었습니다. 몸이 떨릴 정도의 바람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걸 떠안았다. 그리고 나는 풀려났다. 어머니, 그리고 박만복. 두 사람 다 잘못된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슬퍼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고 가끔 짐승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저는 밖으로 나와 마을 회관으로 가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광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처럼 어두웠습니다. 강동무, 말씀하십시오. 박만복 동무 오늘 새벽에 데려갔소. 어디로요? 위로 보냈다고만 들었소. 심장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기록 조작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광일이 제 얼굴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강동무, 이제 어머니 일은 끝난 거요. 덮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40년 전 일도, 무연고 소원도, 명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 좋소. 알겠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둠이 걷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박만복. 거짓도 아니고 죄도 아니었지만 세상은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박만복 혼자 떠안았습니다. 정오 무렵 저는 장례소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조용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기록실 문을 두드리자 리선국이 나와 놀란 얼굴을 지었습니다. 강동무 또 무슨 일입니까? 명부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명부를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오정님, 눈앞 글씨는 분명 박만복의 손글씨였습니다. 먹빛은 짙고 선명했습니다. 그가 새벽에 적었던 그 흔적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글씨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30년짜리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명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선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에서 온 동무들이 가져갈 겁니다. 증거물로요. 그럼 어머니 이름도 사라지겠군요. 그렇겠지요. 저는 명부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리선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박만복 동무도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꽉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소를 나올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산길 위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햇살이 마을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숲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던 얼굴, 30년 전 마지막 순간의 얼굴,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웃고 계신 얼굴.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위 사람들이 떠났다고 했지만 마을에는 이상한 정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들은 박만복 동무를 데리고 갔고 조사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소문을 퍼뜨렸지만 누구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광일 동무와 저만 알고 있었으며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일과 집안일로 돌아갔고 이웃 간의 소소한 이야기가 다시 오갔습니다. 저도 평범한 하루를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와 박만복 동무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40년 전에 한 사람을 살리고 평생 그 일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박만복 동무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30년 동안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저를 위해 선택했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어느 아침 저는 어머니 무덤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못 갔습니다. 이번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산길을 올라 산 중턱에 있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봉분에는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풀을 뽑고 흙을 다듬었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무덤 앞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알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혼자 짊어지셨습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무연고자가 되려 하셨다니 마음은 알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어도 사랑이었다는 건 이제 압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박만복 동무가 잡혀갔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 무덤 앞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말을 뱉는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 위에 박만복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살았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 그 둘이 모두 저 때문에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게였습니다.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건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한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찾아오셨습니다. 방 안에 모셔 물을 들이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정림이 일 다 들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최광일이가 말해줬다. 이제는 내가 알아도 된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정림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못 본 척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 일 때문에 평생 괴로웠겠구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어머니 원망하지 마라. 원망 안 합니다. 정림이는 너를 사랑했다. 그게 전부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만복이도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30년 동안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저는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잊어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만 봐라.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철수야. 어머니 목까지.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요즘 산책을 자주 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져 좋았습니다. 어느 오후 마을 어귀를 걷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한쪽 다리를 끄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만복 동무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묻자 그가 희끄무레 웃었습니다. 풀려났소? 정말이요? 경고만 받고 풀려났소? 경미하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말없이 한참 걷다가 박만복 동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덤에 들렀소? 그러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렸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을 겁니다. 조금 더 걷다가 박만복 동무가 말했습니다. 강동무 미안하오. 뭐요? 일을 크게 만들어서 동무가 괜히 조사받았잖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박만복 동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동안 약속을 지켰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지킨 게 소중한 거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만복 동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그는 돌아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숲에서 자겠소? 내일 아침에 떠날 거요. 그렇게 급히 떠나십니까? 오래 있으면 서로 복잡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사시오. 박만복 동무. 강동무도 잘 사시오. 어머니 목까지. 그는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잘 살아라. 앞만 보고 살아라. 저는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밝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만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일도 40년 전 일도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원래 그랬던 일처럼 말입니다. 저도 평범한 하루를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마당을 쓸고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어머니에 대해 알기 전과 후, 그 사이에는 제가 느끼는 세상이 달라지는 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그저 어머니로만 알았습니다. 평범한 농촌 여인이자 착하고 성실한 분. 그게 제가 알던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는 40년 전에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죽어가던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그 일은 들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평생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언젠가 그 일이 알려져 제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연고자가 되려 한 이유도 이제 이해합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뒤틀렸지만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장례소로 갔습니다. 리선국 동무를 만나 명부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위에서 온 사람들은 명부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확인만 하고 돌려갔다고요. 저는 명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선국 동무가 서가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오정님, 어머니 이름이 적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박만복 동무가 적은 그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가 이루어준 소원.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명부를 덮고 리선국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장례소를 나와 산길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선택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지는 바람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사랑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평범하게 앞만 보고 어머니 몫까지 살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3세 강철수입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소 명부에서 다시 나타난 그 이름, 그리고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까지 오늘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죽어서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박만복 동무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숨어 지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시고요.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전해지니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